할아버님, 상태가 심각합니다. 발가락 순환이 거의 멈췄어요. 당뇨는 침묵의 살인자입니다. 저는 38년간 당뇨 전문의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진료해 온 정인수입니다. 실제로 74세 택시기사 최만석 할아버지는 평생 흰 쌀밥과 국에 말아서 먹는 습관들 때문에 당뇨병의 전형적인 합병증 징후로 인해서 다리를 절단하게 되셨고, 69세 윤금자 할머니는 건강에 좋다고 대추차를 매일매일 드셨습니다. 하지만 당뇨로 인해 망막이 손상되어 시력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손주의 얼굴도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셨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의 공통점들은 바로 먹는 식습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제 때의 식습관만 바꿨더라면 이런 고통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피해야 할 5가지 위험한 식습관과 그리고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에 대한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은 합병증 없이 당뇨를 예방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현실적인 식습관을 확실히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70대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내용들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눈, 다리 그리고 생명까지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지금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공유도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해주세요. 이제 제가 38년 동안 당뇨 전문의로 의사 생활을 해오는 동안 60대 이상 어르신들이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식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무엇을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긴 쌀밥에 국, 그리고 몇 가지의 반찬. 너무나도 익숙한 식단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당뇨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높은 혈당 지수의 음식만 먹는 습관입니다. 당뇨의 가장 큰 적은 흰쌀밥, 국수와 같은 혈당 지수가 높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전문의로서 제가 확인한 사실은 나이 많으신 고령의 환자분들일수록에 가장 많이 섭취하는 음식이 바로 고혈당 지수 식품들이라는 점입니다. 흰쌀밥은 설탕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혈당 지수를 빠르게 올립니다. 혈당 지수란 특정 음식이 혈당을 얼마나 빨리 높게 올리는지를 알려주는 지표입니다. 쌀밥 한 공기는 설탕 10스푼을 한 번에 먹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르신들의 췌장은 이미 수십 년간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느라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오래 달린 후 숨이 가쁜 사람처럼 여러분의 췌장도 지금 휴식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계속 쌀밥 같은 고혈당 식품을 드시면 췌장이 완전히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결국 당뇨가 점점 심해지게 되었는데도, 심지어 이미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밥을 조금만 먹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건강을 되찾는 간단한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7세 최 씨 할아버지는 평생 백미밥 위주의 식단으로 평생을 생활했습니다. 하루에 새끼 한 공기씩 꼬박꼬박 드셨죠. 이미 당뇨 진단을 받고 난 후에도 양만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셔서 여전히 흰 쌀밥을 드셨습니다. 그 결과 당화혈색소가 10.2% 매우 높았습니다. 정상 수치가 5.7% 미만임을 고려하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발가락 감각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발가락에 상처가 났는데도 전혀 느끼지 못했고, 그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병원에 왔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 후 제 진료를 받으면서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 대신에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미와 귀리와 보리를 섞은 잡곡밥으로 밥을 바꾸고 밥의 양을 줄이는 대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놀랍게도 식단 개선만으로 3개월 후 당화혈색소가 7.1% 떨어졌고 5개월 후에는 거의 정상 수치에 가까워졌습니다. 발가락 감각도 일부 돌아왔고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여러분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흰쌀밥 대신 혈당 지수 55 이하의 통곡물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현미, 귀리, 보리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구체적인 식사 구성 예시로는 현미 50%, 귀리 25%, 보리 25% 섞인 밥과 찐 고구마, 그리고 단백질 공급원으로 달걀을 함께 드시는 것이, 특히 통곡물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가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현미와 같은 통곡물을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 구성이 개선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건강한 장내 미생물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 순서를 바꿔보시는 겁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신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을 최대 5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접시 분할법을 시도해 보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우고 일부는 생선, 계란, 살코기 같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밥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익숙한 맛을 위해 소중한 건강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불편함을 감수하고 건강한 미래를 얻으시겠습니까?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은 건강하다고 알려진 당폭탄 전통 음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줄 알고 드시는 대추차, 식혜, 수정과 꿀물과 같은 음료들은 사실 당 덩어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전통 음료를 자주 드시고 계시는데요. 특히 우리 전통차는 한의학적으로도 건강에 이롭다고 알려져 있어 믿고 드시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런 전통 음료가 당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자면 대추차 한 잔에는 당류가 무려 20에서 30g이나 들어 있습니다. 식혜 한 컵에는 약 27g의 당류가 포함되어 있고, 수정과와 꿀물 등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폭탄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대추차 한 잔만 마셔도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당류 섭취량 25g을 훌쩍 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매일 숨겨진 사탕을 여러 개씩 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설탕 섭취는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킬 뿐 아니라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심각한 것은 노년층 당뇨 환자의 경우 소량의 당뇨에도 혈당이 급격히 상승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과 달리 노인의 체내에서는 인슐린 민감도가 떨어져 있어 당대사 능력이 현저히 감소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경우 액체 형태의 당이기 때문에 고형 식품보다 더 빠르게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혈당 상승 속도를 더욱 가속화합니다. 76세 박씨 할머니 사례를 보면 이분은 평소 감기 예방과 건강을 위해 매일 대추차를 두세 잔씩 드셨습니다. 매일 아침에는 꿀물, 저녁에는 따뜻한 대추차를 마시면서 당뇨 진단 후에도 감기에 안 걸리고 몸도 따뜻해진다고 생각하며 계속 마셨습니다. 혈당 측정 결과 이런 음료를 마신 후 2시간 이내에 혈당이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상 범위가 140 미만인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당뇨병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 환자가 하루 한 잔에 설탕이 든 음료를 마시는 것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6%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을 찾던 중 대추차가 주요 문제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씨 할머니께서는 제 조언에 따라 대추차와 꿀물을 끊고 대신 무가당 허브차로 바꾸셨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공복 혈당이 130으로, 직후 혈당은 180으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시력도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고 손발 저림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음료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이런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다고 믿는 전통 음료 대부분이 사실은 당 폭탄입니다. 이런 음료 한 잔에는
설탕 7에서 8스푼이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즐겨 마시던 차는 모두 포기해야 하나요? 다행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맛있고 건강한 대안이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것은 무가당 생강차, 보리차, 허브차입니다. 특히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당뇨 환자에게 좋습니다. 계피차 역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꼭 단 음료를 드시고 싶다면 꿀은 최대 티스푼 1개에 약 5g 이하로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루 한 잔의 계피차가 혈당 관리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리차나 옥수수 수염차는 당이 전혀 없으면서 맛있는 선택입니다. 특히 옥수수 수염차는 소변, 배출을 돕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좋습니다. 세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은 간식으로 높은 혈당, 지수의 간식을 자주 먹는 습관입니다. 바나나와 인절미는 당뇨 환자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간식으로 떡, 과일 그리고 과자를 즐겨 드십니다. 특히 과일은 건강에 좋다라는 생각에 당뇨가 있어도 제한 없이 드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그런 간식들이 실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해치고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즐기는 간식들, 특히 떡 종류 중에서도 인절미나 경당 같은 찹쌀떡은 혈당 지수 95, 그리고 과일 중에서도 바나나, 포도, 감 등은 혈당 지수가 61로 소량인 것 같지만 혈당 급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시중에 파는 과자류는 대부분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며 트랜스 지방까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간식들이 포만감은 적지만 혈당 상승 효과는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달콤한 과일 1개를 먹으면 금방 배고픔을 느끼게 되지만 그 과일로 인한 혈당 상승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노인의 경우 이런 간식을 소량만 먹어도 식후 고혈당 상태가 장시간 지속됩니다. 이것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좋지 않지만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당 대사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젊은 사람은 혈당이 올라갔다가 보통 한두 시간 내에 정상으로 돌아오는 반면 60, 70대 어르신은 장시간 동안 고혈당 상태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관이 고혈당에 더 오래 노출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고혈당이 지속되면 혈관 손상에 서서히 누적됩니다. 이는 마치 물방울이 천천히 바위를 깎아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루하루는 큰 차이가 없지만 몇 년, 몇십 년이 지나면 우리 몸의 모든 장기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0세 박씨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리면 과일은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 매일 오후 4시쯤 바나나와 인절미를 간식으로 드셨습니다. 조금만 먹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계속되는 혈당 상승으로 망막 병증이 빠르게 악화되었고 결국 시력이 크게 저하되어 결국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게 되셨습니다. 처음 내원했을 때 그녀의 당화혈색소는 9.8%였고 직후 혈당은 간식을 먹은 후 항상 200mg대를 넘었습니다. 그 후 제 조언에 따라 간식 습관을 바꾸셨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남은 시력이 안정되었고 당화혈색소도 6.7%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습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간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저혈당 고단백 간식을 권합니다. 두체적으로 삶은 달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 지수가 0에 가까워 이상적인 간식입니다. 냉장고에 삶은 달걀을 몇 개 준비해 두시면 언제든지 건강한 간식으로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아몬드, 호두, 땅콩 등의 저염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소량만 드셔도 포만감이 오래 지속됩니다. 다만 열량이 높으니 한 번에 한 줌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이, 당근, 샐러리 같은 채소 스틱도 훌륭한 간식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혈당 상승이 거의 없어서 당뇨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입니다. 약간의 저지방, 요구르트 소스와 함께 드시면 맛도 좋습니다.
제 환자의 김만성님의 경우 과일 간식을 베리류 소량과 견과류로 바꾼 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99.8%, 88.1% 감소했고 망막병증의 진행도 안정화되었습니다. 환자들에게 실제로 효과가 입증된 당뇨 환자를 위한 스마트 간식 법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간식을 먹을 때 단백질에 건강한 지방을 같이 곁들여 드세요. 달걀처럼 단백질 있는 음식에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을 곁들여서 드시면 훨씬 좋습니다. 둘째, 혈당 상승 완화를 위해 과일은 식사 직후에 소량만 섭취하세요. 셋째,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소량만 섭취하세요. 넷째, 간식 후 10분 정도 산책을 하세요. 이런 원칙을 따른 환자들은 혈당 변동성이 평균 38% 감소했고 체중도 서서히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간식의 질과 양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약물 용량을 줄이고 합병증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위험한 식습관은 국물에 말아 먹는 식습관입니다. 한국인, 특히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가 바로 국밥이나 찌개에 밥을 말아 먹는 것입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설렁탕에 밥을 말아 호로록 넘기는 식사 방식은 한국 식문화의 일부이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식습관은 당뇨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는 이런 식습관은 우선 음식을 너무 빨리 먹게 됩니다. 밥을 국물에 말면 씹지 않고도 쉽게 넘길 수 있어서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 이런 습관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첫째, 빠른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급등의 문제입니다. 국물에 밥을 말면 음식이 반쯤 죽 상태가 되어 씹을 필요성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씹지 않고 빠르게 식사할 경우 음식이 위장에 들어가는 속도가 빨라져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가 급격히 일어납니다. 제 연구실에서 진행한 시험에 따르면 같은 양의 밥이라도 국물에 말아 빠르게 먹을 때와 반찬과 함께 꼭꼭 씹어 천천히 먹을 때의 식후 혈당 차이는 평균 52m대에 빠르게 먹었을 때 더 많이 필요하게 되어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둘째, 국물 속 나트륨과 지방으로 인해 고혈압과 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높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국물 요리들은 대부분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인 된장찌개 한 그릇에는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의 70에서 80% 들어 있습니다. 특히 설렁탕, 갈비탕과 같은 국물은 동물성 지방도 다량 포함되어 있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이미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2배에서 4배 높습니다. 여기에 고나트륨 고지방 국물을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이 위험은 더욱 커집니다. 미국 심장학회 연구에 따르면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가진 환자의 심근, 경색 위험은 일반인의 6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사실은 씹는 행위 자체가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됩니다. 인크레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위배출 속도를 늦춰 식후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말아먹으면 이러한 중요한 생리적 기능이 상실됩니다. 73세 이씨 할아버지의 사례를 보면 40년 이상 매일 아침 국밥을 드셨습니다.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했는데도 당화혈색소가 88.6% 높게 유지되었고 혈압도 150에 95로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식습관 상담을 받으신 후 이씨 할아버지는 식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고 매 식사마다 최소 20분 이상 시간을 들여 천천히 씹어 드셨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1% 감소했고 6개월 후에는 6.3%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130에 85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는지 몇 가지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국과 밥을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에 밥을 말지 마시고
밥은 밥대로 국은 국대로 드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변화입니다. 식사할 때는 TV 보거나 신문을 읽지 마시고 식사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음식의 맛을 음미하며 천천히 드시면 만족감도 더 커집니다. 밥 한 숟갈에 최소한 20번 이상은 꼭꼭 씹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의식적으로 해야만 할 수 있지만 조금 지나면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식사 시간도 너무 짧지 않게 충분히 씹으면서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 가지세요. 천천히 드시는 것만으로도 소화가 잘 되고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는 경주가 아니라 즐기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습관이 약물 없이도 자연적인 혈당 조절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위험한 식습관은 야식 또는 늦은 저녁 식사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야식은 조용한 독입니다. 저녁에 배고프면 어쩔 수 없잖아요. 평생 늦게 먹었는데 이제 와서 바꾸기 힘들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이유로 저녁 식사 시간이 늦어지거나 가족들과 늦은 시간까지 TV를 보며 잠들기 전 야식을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식습관이 여러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체의 생체 시계는 하루 24시간 주기로 다양한 호르몬의 분비와 대사 활동을 조절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슐린 민감도가 시간대별로 크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인슐린 민감도는 아침과 낮 시간대에 가장 높고 저녁과 밤에는 현저히 감소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반응 같은 음식을 먹어도 낮에 먹는 것보다 밤에 먹으면 혈당이 더 많이 오른다는 뜻입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오전에 비해 인슐린 효과가 약 30에서 40%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야식이나 늦은 저녁 식사 후에 고혈당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잠을 자는 동안 신체 활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혈당이 높은 상태로 장시간 지속됩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켜 당뇨합병증 발생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또한 늦은 시간 식사를 하고 밤에 고혈당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새벽 현상이라 불리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새벽 현상이란 새벽 3시에서 8시 사이에 간에서 당 생성을 증가시켜 혈당이 상승하는 생리적 현상을 말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런 생리적 현상들을 보상할 수 있지만 당뇨 환자는 그렇지 못해 아침 공복, 혈당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야식을 먹으면 이 현상이 더욱 심해져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혈당이 매우 높은 상태로 하루 종일 혈당 관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야식은 또한 수면의 질도 떨어뜨립니다. 또한 소화가 덜 된 상태로 잠을 자게 되면 깊은 수면에 들어가기 어렵고 자주 깨게 됩니다. 수면 부족은 다시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들게 합니다. 75세 장씨 할머니는 매일 밤 10시경에 TV를 보며 라면, 떡, 과자 등의 야식을 즐기셨습니다.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어 신장 기능까지 저하되기 시작했고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수면의 질도 매우 나빠진 상태였습니다. 제 조언에 따라 저녁 식사 시간을 오후 6시로 옮기고 밤에는 물이나 무가당 허브 차만 마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취침 시간도 규칙적으로 맞추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되기 시작했고 당화 혈색소도 88.9% 7.2%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3kg이나 감소했으며 인슐린 민감도는 28% 향상되었습니다. 밤중에 화장실에 가는 횟수도 줄어들어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 시간과 야식 습관은 노인 당뇨 환자에게 더욱 해롭습니다. 그렇다면 건강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실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자기 최소 3시간 전에는 꼭 식사를 마치셔야 합니다.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지켜도 아침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둘째, 저녁은 단백질 위주로 가볍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로 소식해서 소화가 잘 되는 생선이나 두부, 닭가슴살 같은 단백질로 구성하시면 혈당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저녁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걸어야 합니다. 이는 식후 혈당 상승을 효과적으로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야식이 생각나거나 밤에 출출할 때는 간식을 찾기보다는 물이나 무가당차, 허브차 한 잔으로 속을 달래보세요. 특히 잠이 잘 안 올 땐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고 가볍게 스트레칭 해주면 훨씬 편하게 잠드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갈증과 배고픔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다섯 번째,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유지하세요. 가능하면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은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제 환자들은 평균적으로 3개월간 2에서 3kg 체중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이는 체중 감소가 필요한 과체중, 당뇨 환자들에게 큰 도움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 치명적인 식습관과 그 대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습관들이 단순히 혈당을 올리는 것을 넘어 당뇨 합병증과 조기 사망 위험을 높인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한 실천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이니 꼭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째, 접시 분할법을 실천하세요. 식사할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와 해조류, 4분의 1은 양질의 단백질, 나머지 4분의 1만 통곡물로 채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영양 균형을 맞추게 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둘째, 혈당 안정화를 위한 식사 순서를 꼭 지켜야 합니다. 자,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순서대로 드시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만듭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이 방법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약 30% 감소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10분 정도 가볍게 걷기를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식사 후 짧은 걷기는 근육에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하여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무리하게 운동할 필요는 없고 집 주변을 천천히 산책하는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 위주의 식단을 꼭 드셔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 잡곡밥, 흰빵 대신 통밀빵, 설탕 대신 약간의 과일 등 대부분의 채소, 저당 과일 등의 혈당 지수 55 이하의 식품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면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다섯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셔주셔야 합니다.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또는 하루에 나눠서 8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탈수는 혈당을 상승시키므로 물을 많이 마셔주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에 알려드린 5가지 식습관들을 규칙적인 식사 시간에 맞춰서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안정되고 혈당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식사 시간이 불규칙하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하루 3번의 주요 식사와 필요시 1에서 2회 계획된 간식으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들을 지키며 실천한 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3에서 6개월 내에 눈에 띄는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습니다. 약물 의존도가 감소하고 체중이 정상화되며 무엇보다 당뇨 합병증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위험한 식습관은 모두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당장 오늘부터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혈당은 급격히 개선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분들에게도 도움을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항상 좋은 일들이 생길 겁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더 많은 건강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 하나가 20년을 젊게, 30년을 행복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항상 응원하는 노후지혜의 삶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